있습니다. 탄핵 무효 전국 대학 연합. 우리 모임은 현재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모인 2030 대학 청년들의 단기적 모임입니다. 3월 13일 6시 기준 총 110개의 증명에 확신된 서명을 받았습니다. 비공식을 포함하여 300개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울 24개, 경기 7개, 인천 1개, 강원 2개, 대전 6개, 세종 1개, 충남 4개, 충북 1개, 부산 5개, 광주 4개, 전남 1개, 전북 4개, 대구 7개, 경북 6개, 경남 2개, 제주 2개, 총 77개 대학의 2030 청년들이 참여를 해 주었습니다. 이는 3월 10일부터 약 3일간의 짧은 시간에 많은 대학생 2030 청년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불법 탄핵 사태에 대해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희는 학생으로서 무너져가는 법치주의와 불법적 탄핵을 직면한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전국의 수많은 대학 청년들에게 이 마음을 호소하였고, 이에 많은 2030 청년들이 이 마음에 동참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2030은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주인으로서 앞서 싸워주신 우리 부모님 세대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서 함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영상 시청 후 바로 시국선언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학교 잠바를 입고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저는 잠바가 없어서 그냥 맨몸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제 얼굴은 액면가는 대학생 같으니까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21학번 25살 노기범이라고 합니다. 이번 12.3 개몽령에 관련한 변론들을 들으면서 저는 지난 2월 25일에 있었던 김계리 변호사님의 최후 진술 변론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개몽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던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또한 역시 마찬가지이다 라고 수도 없이 생각했습니다. 과연 여기 있는 저희 학생들 중에서 과연 몇 명이 이번 계엄령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은 원래 서서한 변화를 잘 눈치채지 못합니다. 어제의 삶이 오늘이랑 비슷했으니까 오늘도 어제처럼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친구들을 만나 맛있는 밥을 먹거나 알바를 가고 저녁은 어제처럼 똑같이 집에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면서 쉴 수 있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의 입법, 사법, 언론 체계는 점차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홍콩의 뒷발을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제가 과거에 본 글이 생각이 납니다. 한 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언론과 선거를 모두 조종할 수 있으면 이론적으로 그 나라의 정복이 가능하다고요. 지금 제가 결론을 내려봤을 때 우리나라는 행정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가 전부 위태롭다고 생각하고 행정마저도 현재 마지막 기로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들으면서 저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님의 발언으로부터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총이나 포를 쏴야만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요즘은 정치적으로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지금 중국과 전시 상태나 다름없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장 입법부만 봐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예산을 전부 삭감하고 문재인, 이재명 예산을 대폭 증원하고 우리나라의 국가기관들, 장관, 검사, 또 감사원장 직책을 가리지 않는 29번의 줄탄핵, 최근 들어서는
적법한 구속 취소 절차를 두고도 문제를 삼기도 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의 고유 권한인 재판관 임명 문제를 다투면서 30번째 그리고 31번째 탄핵을 도마 위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고로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진정한 내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더 이상 우리 법 연구의 판사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가족, 측근들이 탄핵 찬성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그리고 본인이 우리 법 연구회에서조차 가장 좌편향되어 있다고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문영배 재판관, 이 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제가 한 나라의 대통령의 운명을 맡기는 꼴을 두고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형상기억종이나 기이할 정도로 이상한 사전투표 득표를 제쳐두고 생각하더라도 현재 선관위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할 정도로 숨기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자녀들의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서 선관위는 그저께 특혜 채용된 자녀 직원들의 휴가나 승진, 실태를 보고하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해체요. 네, 이렇게까지 숨기는 게 많은 선관위를 무엇을 믿고 어떻게 제가 저의 소중한 한 표를 던질 수 있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언론입니다. 언론은 이제까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비겁하게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숨기고 싶은 것들은 철저하게 숨겨왔습니다. 맞습니다. 당장 국군 열병식은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북한 김정은 열병식은 칭찬하는 모 방송사,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 앞에서 마치 탄핵 찬성 집회인 것처럼 기자가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3.1절 집회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광화문에 구름처럼 운집해 있는 사람들이 사진을 보여준 이후에 마치 그 자리에서 연설하고 있는 사람의 영상, 오른쪽 하단 구석에는 이재명 대표의 연설 영상을 띄워주고, 사람이 조금밖에 오지 않은 탄핵 찬성 집회의 우측 하단에 마치 연설자가 국민의힘 의원들인 것처럼 거짓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서부지법 난동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차은경 나와 라는 음성을 후시 녹음한 뒤에 촬영한 동영상에 덮어씌워 마치 폭력 시위처럼 영상을 거짓 증거를 조작하고, 그리고 수상할 정도로 토요일만 되면 비춰주는 방향이 돌아가는 광화문의 CCTV는 이미 우리나라의 눈과 귀를 닫기에 충분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본디 언론에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해주는 얘기니까, 실제 취재를 발로 뛴 사람들이 나한테 전달해주는 얘기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은 고지고대로 듣고 믿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에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광화문에 모였던 탄핵 반대 집회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진상으로는 사람들이 끝도 없이, 정말 집회의 끝이 어디인지 파악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사진을 저는 처음 보았고, 저는 정말 현실을 안 뒤로 깜짝 놀랐습니다. 다만 저는 8년 동안 그 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언론에서도 이를 보도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그동안 순종적인 태도로 언론을 받아들이고 고지고대로 믿었던 제 스스로를 반성하고자 합니다. 멋있다.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미국산 소고기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 무서웠고, 이를 막기 위해서 촛불을 들고 행진하는 어른들이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중학교 때는 사드 전자파 관련 괴담을 고지고대로 믿었고, 사드의 배치가 국내 외교에 정말 크나큰 악영향을 가져올 줄 알았습니다. 또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태블릿 PC와 같은 거짓 증거를 고지고대로 믿었고, 광화문에 계신 여러분 태극기 어르신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태블릿 PC가 결국에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조차 저는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된 저는 이제 언론의 위험성과 무서움을 충분히 인지한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생산해내는 끊임없는 가짜 뉴스와 거짓 증언들에 저는 더 이상 휘둘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 뉴스를 살포하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닫으려고 시도했던 수많은 악덕 방송사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당시에 우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님의 파일 뒤편에 적혀있던 그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부역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너져가고 있던 입법, 사법, 언론, 그리고 선거 속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점차 중국과 북한처럼 공산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민노총 간부들이 간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고작 징역 15년의 처벌을 받았을 때 함께 공개되었던 그 간첩 지령문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남녀 갈등을 일으켜라. 후쿠시마 오염수로 선동을 일으켜라. 이태원 참사를 기반으로 사회 갈등을 조장해라. 등과 같이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수많은 쟁점들 그리고 시끌시끌했던 점들이 전부 북한의 영향이 묻어 있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북한이 지령으로 내렸던 구호 중에서는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학생분들 전부들 고등학교 때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거나 공부가 힘들 때면 이게 나라냐 하면서 서로 장난치던 기억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네, 있습니다. 이런 지령들에조차 이런 장난들에조차 북한의 지령이 알게 모르게 묻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정말이지 큰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대통령 후보자 토론에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전 대통령 그리고 이 사람은 USB를 김정은에게 넘겨주고 현재 야당의 당대표는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헛되이지 않게 노력해달라라는 말을 하는 등 국방백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주적을 상대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다. 21세기에 간첩이 어디 있어 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가 전복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은밀하게 밑에서 노력해왔던 통합진보당 사건이 불과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 통진당의 잔재들은 아직까지도 정계에 남아 자기들끼리 새로 노동당을 결성해서 사회주의를 아직까지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외에도 공식 유튜브에 김정은 관련 동영상들이 지속적으로 업로드되고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하며 자유의사표현인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학교마다 속속들이 찾아가서 방해하는 이 대진연 집단 역시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받아 그에 맞는 규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대진연의 숱한 방해를 무릅쓰고 성공적으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마치신 여러분들에게 정말이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동안 4.19, 또 5.18과 같이 교과서에서나 실릴 법한 큰 일들은 제 세대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제대로 현대화되어 자리 잡기 이전이니까. 내 세대 때는 국가가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굴러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지금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을 제가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12.3 계엄 이후로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간 광복과 6.25 전쟁 그리고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안착까지 우리나라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애국 어르신들 여러분들의 투쟁 덕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와 번영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애쓰신 어르신들의 피 위에서 번영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애써주신 그리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손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도로 같이 계속해서 싸웁시다. 싸우자! 우리나라가 홍콩의 깃발 자국을 따라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저희 2030 청년들은 끊임없이 여러분 애국 어르신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여권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이중 국적자입니다. 저는 저의 감사하신 부모님 덕분에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특권, 그리고 조금 더 많은 기회를 품에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불만을 품거나 불평을 할 때면, 그래 고생들 해라, 나는 미국 가서 살면 그만이다 라며 장난삼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진짜 위기에 마주한 상태를 보니 제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멋있다! 어쩌면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나라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저도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지켜내고 탄핵을 각하시키면 무너져가던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와 언론, 선거 등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점점 풀려가는 날씨만큼이나 앞으로도 좋은 소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 대전, 그 어느 곳 하나 빠지지 않고 그 시국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산 현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원수로서 이 무너진 나라를 구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2030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우리나라의 미래로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이 불법에 대해서 저항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기각! 탄핵 기각! 탄핵 기각! Stop the steal! CCP out! CCP out! CCP out! CCP out! 부정선거 공정하라! 부정선거 공정하라! 부정선거 검증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부산 지역에서도 실시간으로 윤석열 탄핵 기각 집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최형구 가운데 대표님께서 연사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기대돼.
반갑습니다. 광운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재학생 2학번 최영기입니다. 제가 대표로 나오긴 했는데요. 제가 뭐 대표라고 부르기 좀 과분해요. 왜냐면 제가 뭐 총학생회라든가 아니면 동아리장이라든가 그런 거여서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가지고 그냥 재학생입니다. 재학생인데 지금 저희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은 아직 소식이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먼저 스타트 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사를 혹시 여기 광운대생 있나요?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스타트 끊겠습니다. 이 연사를 혹시라도 듣게 될 중도 정치 관심 무관심층 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지금 바로 생각을 안 바꾸신다는데 저희가 대체 왜 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를 하는지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주십시오. 저희가 돈 받고 나왔습니까? 저희는 돈을 오히려 썼습니다. 시간을 썼다고요. 저 집에서 게임하고 싶다고요. 그냥 수업 끝나고. 근데 저희가 왜 나왔을까요? 저희가 왜 누군가의 지원 없이 순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살아갈 세대들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났길래 전 국민 대학생들이 다 모였을까? 전국 단체로 동시 시국선언을 할까? 민주당 아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선 중국 공사다 100주년 행사에 민주당 깃발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간첩법 개정 반대해가지고 중국에 기술 유출시켜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게 만들고, 국가보안법 폐지해가지고 반국가 세력들한테 뭐 보호를 못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불법 대북 소금 29번가량의 줄탄핵, 마약범죄 예산 전액 삭감, 군사예산 삭감, 청년 예산 삭감, 그 와중에 국회의원 연봉을 인상시켰고, 카톡도 검열하질 않나? 카톡 왜 검열하는 거야 대체 민주당이? 그리고 전화기 선생님이 성관이 까서 조사하자는 영상을 올렸죠. 그때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성관위에서 고발하는 것들은 민주당에서 왜 고발을 합니까? 맞습니다. 대체 그들끼리 무슨 관계가 있길래 민주당에서 고발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한 민주당에선 이제 여론조사 업체도 이제 민주당에서 약간 좀 싫어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그 여론조사 업체를 또 이제 통제하려고 두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 뭐 예를 들면 스카이델리 같은 게 있겠죠. 그러면 그 광고주들을 불러서 통제를 해가지고 지금 스카이델리에서 지금 백지신문 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또 민주파출소 왜 만든 겁니까? 민주파출소 경찰이 아닌데 경찰이 왜 사퇴하는 거예요 대체? 이렇게 각종 국권을 문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님은 합법적인 선 안에서는 뭔가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제가 나열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회, 언론,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뺏길 위기에 처해 있어서 국민들이 이거 알아줬으면 좋겠어서 윤 대통령님이 비상 계몽령을 선사한 겁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도 문영배 비롯한 우리법 연구회 회원들한테 먹혔고, 레거시 언론은 저희 탄핵 반대 집회는 구급 집회를 폄훼하면서 탄핵 찬성 집회만 국민 취급하고 있고, 심지어 탄핵 찬성 집단들이 전기 충격이 3단법 얘기하면서 테러 보위를 해, 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안 띄워줘요 이거를. 경찰들은 탄핵 찬성 지지자들이 폭력을 행사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영상 있습니다. 3.1절 탄핵 반대 집회 행진인데 누군가가 차량으로 위협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경찰들 그냥 보내줬어요. 그냥 체포를 왜 안 하는 거야? 또 각종 대학교들이 지금 시국선언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진위원들이 그거를 지금 불법으로 점거를 하고 있는데 경찰들은 그것도 냅둬요. 불법으로 한 거를.
심지어 대진이원 영상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 대놓고 김정은 찬양하는 영상들 아직도 떠나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학생들 맞긴 합니까? 저는 인지 가능합니다. 경찰도 편향되어 썩어 있고 국회도 썩어 있고 언론도 편향되어 있고 선관위도 지금 채용비리 터지고 있죠. 헌법재판소도 편향되어 있는데 윤 대통령님께서 대체 뭘 알고 수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맞습니다. 내란을 저지르고 싶던 사람이 6시간 만에 계엄령 해제 안 한다고 곱게 해제합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뚝심이라도 있던가 탄핵 수초 안에 내란죄를 왜 뺍니까 도대체? 맞습니다. 내란 수개라고 하지를 마든가 아니면 뚝심이라도 있던가. 제 말 있고 아직도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전달되기 바랍니다.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탄핵 반대! 탄핵 반대! 탄핵 무효! 탄핵 무효! 부정선거! 부정선거! 수사하라! 수사하라!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CCP out! CCP out! 네,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네, 너무 잘하죠?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너무나 우리 아리따운 이하리 국민대 대표님께서 연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한 이하림입니다. 졸업생이라서 과잠이 없어서 태극기 메고 나왔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어린이들과 10대 청소년이지만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현재를 이끌어가야 하는 것은 우리 2030 청년들입니다. 맞습니다! 저의 부족한 연설을 통해 한 명이라도 깨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퇴근하고 이 자리로 뛰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을 때마다 우리나라는 친북적인 정책과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김대중 때는 시장 개방을 명분으로 오직 중국인에게만, 제주도를 단체 관광객 명분으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뭐하는 짓이야! 물론 4년 뒤부터는 모든 외국인에게 확대되긴 하였지만 이 제도로 인해 체류할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감시, 등록하고 위험한 범죄자를 퇴출시킬 수 있는 안정장치가 무너졌음은 틀림없습니다. 맞습니다! 노무현 때는 어땠습니까? 서해 NLL의 정당성을 사전에 집요하게 부정하고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치와 같은 자발적 무력화 방안을 마련한 다음 반국가단체의 수계 김종일과 합세하여 쐐기를 박아 대한민국의 항적한 죄를 범했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노무현은 서해 북방 한계선 문제를 포함한 남북 관계 및 한반도 정세 등과 관련한 관계부처 종합 보고서인 국가기밀문서를 반국가단체 수계 김정일에게 바칠 의사를 표하고 배석한 대남비서 통일전선부장 김양건에게 넘겼습니다. 맞습니다! 대놓고 국가기밀문서 유출이라는 간첩 반역질을 하고 있는데 배석한 자들 누구 하나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은 모르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우리가 아주 어렸을 시절의 대통령이기에 그들에 대해 잘 모른다고 쳐도 가장 가까운 민주당 출신 대통령 문재인은 또 어땠습니까? 반짝이다! 김정은에게 국가 기밀이 담긴 USB를 넘겼고 중국에는 사드 미사일 레이더 등 군사 기밀을 넘겼습니다. 맞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불법으로 폐쇄하고 태양광 발전을 명목으로 중국에 100조 원이 넘는 돈을 바쳤습니다. 맞습니다! 2020년 1월 보안 업무 규정을 개정하여 입국하기 위한 사증 등 발급의 신원 조회를 삭제하여 간첩들이 들어오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2020년 12월 공공기관의 임원을 신원조사 대상에서 삭제하여 간첩이나 중국인들이 핵심 기관 기밀을 빼가게 길을 터줬습니다. 맞습니다! 이 외에도 친북 친중적인 정책이 너무너무 많지만 제가 가장 분노했던 정책은 바로 2030을 말려 죽이려는 정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최저임금을 급등시켜 일자리를 없앴고 이에 따라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맞습니다! 페미니스트를 주장하며 남녀를 갈라쳤습니다. 맞습니다!
작년 연장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층에게서 빼앗아갔습니다. 맞습니다! 결혼하는 능력자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뜯어냈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당시 거대 여당과 합작하여 화교 친화적인 법들을 쏟아냈습니다. 맞습니다! 화교가 우리나라에서 받는 혜택만 줄여도 국고가 이렇게까지 바닥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고령연금, 실업급여, 정착지원금, 지방선거권은 물론이고 건강보험으로는 연 1조 1천억가량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학생 여러분! 중국인들에게 기숙사 우선 지원, 대학 입시 수시 특별전형 지원, 고액 등록금 장학금 지원, 대학 등록금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는 점 알고 계셨습니까? 2030 여러분! 중국인들이 대출 시 이자 감면 혜택, 외환 송금 시 수수료 감면 혜택, 은행 예금 우대금리 대상자, 공공임대주택 배정 시 우선순위, 공무원 선발 시 담원 특별전형 지원, 휴대폰 통신비 지원, 운전면허 취득 시 모든 비용 지원, 국내 자격증 취득 시 재반 비용 지원, 자균경부암 예방 접종 기형이 지원되며 1가구 다주택 제한을 두지 않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를 모두 감면해주고 있는 혜택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신혼부부와 결혼을 앞두고 계신 국민 여러분, 중국인들이 결혼했을 때 결혼비용 지원, 출산 시 모든 비용 지원, 출산 산모도우미 지원, 학습지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 육아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최근에는 불법 체류자의 자녀가 한국 국적을 얻도록 해주는 이민법까지 통과되었다는 사실 당신들은 과연 알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선조들이 피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부모 세대를 부양하고 자녀 세대를 위해 헌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를 위해 나라의 소득의 일부를 내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저는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가정과 같은 대한민국의 소외계층에게 돌아갔어야 할 우리의 피같은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현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눈 감고 귀 막고 끝까지 그저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까? 여기저기 진실을 알리기 위해 소리내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귀찮다, 난 그런 거 모른다, 정치는 머리 아프다, 이런 이야기 제발 멈춰주십시오! 멈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대한민국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었기에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당신은 어느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점 잊지 말고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비상식적인 탄핵 농단에 맞서 함께 싸워주십시오! 싸워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현재이며 미래인 여러분! 부디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 함께 힘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30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2030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유 대한민국 지키자! 지키자! 자유 대한민국 지키자! 지키자! 윤석열 대통령 지키자! 지키자! 윤석열 대통령 지키자! 지키자! CCP 아웃! CCP 아웃! CCP 아웃! CCP 아웃! 감사합니다! 눈물의 연상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기쁜 백석대 대표님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대전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질문 알려드립니다. 고성숙님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 이것도 또 그래도 잃어버리신 분 네, 굉장히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애타게 생생한 현장이 지금 대전 혹시라도 지역에서 들리시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처로 네, 오셔서 다음 받아가세요. 연사 나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려대 학생입니다. 네, 직접 나와주셔서 네, 다음은
이기쁨님이십니다. 나와주셔서 연사 진행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백석대학교 졸업생 이기쁨 청년입니다. 저는 계엄령 덕분에 이 나라의 끔찍한 실상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계엄령 당시 저도 다른 일들과 다를 바 없이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허나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26년 베테랑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술 먹고 계엄령 내린 게 아닐 텐데 도대체 어떤 이유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담화문과 미디어를 찾아보니 모든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의 공사나 되는 것은 절대 눈 뜨고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유를 지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일이고 보수 진영을 지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계엄령이 아니었다면 곪고 곪아서 결국 무너졌을 대한민국을 생각하니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새에 민주당의 국회 장악으로 반국가적인 법안과 빨갱이들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되었고 마치 좌파적 발언이 깨어있는 사상인 것 마냥 이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간첩법, 마약, 안보 문제, 화교, 양곡법 등 국민이 찬성하지도 않는 법을 마구잡이로 쥐고 흔들어서 국정을 마비시켰고 선관위 보안과 해킹 문제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주일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자기들의 말을 안 들으면 못 살아남는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내란범이고 누가 독재자입니까? 민주당이 내란이다! 민주당이 내란이다! 우리나라의 간첩 문제는 심각합니다. 맞습니다! 운동권으로 시작해서 북한의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김씨 일가를 찬양하는 통진당, 이석기 같은 간첩 빨갱이들이 국회에 들락날락 거리던 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령대로 혁명을 일으켜 체제를 전복시키려 하는 민주노총은 민주당이 필요한 광장 시위를 해주며 공생관계로 지내왔습니다. 그 시위에 일반 국민들까지 선동되어 북한의 지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자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우파 진영을 압박하자 외쳤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는 민주당 때문에 우리나라 군사기밀들이 빠져나가고 안보의 위협을 받으며 북한, 중국에 의해 반미, 반일을 외치는 위태로운 나라가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국가 비상사태는 대통령이 판단합니다. 안보가 제일 중요한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 반국가 세력들은 체제와 국가보안법을 타도하며 나라를 쪼개기에 일렀으며 선고도 무용지물에 눈과 귀가 막혀버린 국민들을 보며 대통령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령을 내린 것입니다. 내란의 의도가 아닌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대한민국에 브레이크를 밟은 것입니다. 분명 계엄은 정당했으며 목숨을 건 대통령의 결단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불법 구속, 불법 수사, 불법 수감을 일삼은 진짜 범죄자들을 얼른 구속합시다! 구속하자! 또한 헌법재판소는 절대 편향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정치색을 드러내는 자들이 어찌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판단합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진 것인지 판단하는 자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짜여진 시나리오로 재판을 하는데 어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애국시민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요구합니다.
진짜 민심은 바로 탄핵 기각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입니다. 맞습니다. 다시는 민주당이 독재하여 공산주의 전체주의로 가는 대한민국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와는 절대 타협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선조들이 피로 지켜낸 이 대한민국을 빨갱이들에게 뺏기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종북 종중 세력과 맞짱 뜨고 자유통일을 이룩할 것입니다. 이룩하자!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셔서 나라가 정상화될 때까지 우리 끝까지 싸웁시다. 싸웁시다! 불법 탄핵 기각하라! 불법 탄핵 기각하라! 사기 탄핵 기각하라! 사기 탄핵 기각하라! 네, 이 기쁜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윤경 아주대 대표님께서 자유연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21학번에 재학 중인 윤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하는 게 처음이기도 하고 앞에 분들 너무 잘해주셔서 좀 긴장되긴 한데 한번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분이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회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지난 21대 국회부터 무려 3만 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총 4개 국가를 합친 것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 이 법안에는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법안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특히 야당은 역대 국회에 찬핵수보다 많은 29건의 줄탄핵을 남발하여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그 중에서는 방통위원장은 출근 2일차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법사위원장의 경우는 야당 대표를 때려봤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더 큰일 난 문제는 이분은 아직도 현재 헌법재판소에서의 기각 혹은 그런 것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1차 탄핵소추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대적했다는 것을 탄핵 사유로 적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저희 동아시아에는 일본과 유의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주변에 모두 공산국가가 있는데 그 공산국가와 어떻게 협력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고발을 남용하면 저희는 무고죄라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탄핵소추안은 남용에도 어떠한 제재도 받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의 비용은 국회 측에서 이제 탄핵소추안을 한 탄핵소추단의 경우는 국회 예산, 즉 세금을 사용하지만 탄핵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선 사비로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무분별한 탄핵에 오늘 야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라고 탄핵을 하고 싶어서 했겠냐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또한 국가에는 너무나도 많은 반국가적 세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설문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라는 답변에 절반 가까이 되는 인원이 북한이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법상 북한이 주적이고 북한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대적했다고 외환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저희는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중국 등 근처에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산당 세력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간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겪어왔습니다. 아까 다른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광우병 선동도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세월호, 이태원, 젠더 갈등, 세대 갈등, 그리고 후쿠시마 처리수 등 국가를 위협하고 국가를 마비시켰던 많은 선동들을 말입니다. 그 선동들은 모두 북한이나 중국 등 간첩 세력에 의한 지령에 의해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휴민트 정보 등의 국가 기밀, 군사 기밀 사진 또는 이제 기업들의 기술 기밀들을 유출하는 중국인 간첩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아직도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되려 기업의 기밀을 발설해야 하는 국회 증언법 같은 법들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국가에서는 중국 간첩이 발각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 캐나다 뿐만 아니라 호주도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필리핀에서 수백 명 규모의 간첩단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중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에 간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언급했던 이 4만 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는 아직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공수처에 의해 52일간 내란죄 수상권이 없는 공수처에 의해 불법 체포 당했습니다. 이렇게 국가 원수인 대통령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일반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국부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세우신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저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한 나라의 운영을 결정하는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는 가장 청렴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관위가 공정합니까? 아닙니다! 매번 헌법적 중립을 내세우며 여러 감사를 거절했고 수십 차례 거부 끝에 겨우 받은 감사에는 학연, 지연 등 1200건이 넘는 비리가 밝혀졌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800여 건이 넘는 채용 비리가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인원을 처벌하는 것이 아닌 직무 정지 혹은 보직 보유 등의 걸 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전 지역 실시간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뉴스 보도는 뭐 MBC, 뭐 JTBC 보면은 걔네들 안 봐요! 떠들어요! 예, 찬성 집회를 계속 보도하고 걔네들 안 오늘 봐요! 이렇게 대전역 광장 상징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많은 뉴스들이 모여가지고 탄핵 무효를 외치고 탄핵을 반대하는데 이런 언론이 좌편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언론에 편향된 이 보도는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스탑 더 스틸입니다. 스탑 더 스틸! 스탑 더 스틸! 스탑 더 스틸! 스탑 더 스틸!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윤석열 화이팅!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영웅이에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윤거지! 또 연사가 또 자유발언 또 연사가 오셨습니다. 이번에 연사는 우리 대전에 침신대를 재학 중인 우리 20대 우리 김민 연사님 우리 초청해서 모시겠습니다. 네, 대전 지역 이렇게 자유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전 지역 가까이 살고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저 현장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연사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선관위에서는 800여 건의 채용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해당 인원을 처벌하고 직무 해제하는 것이 아닌 직무 정지나 휴가 같은 처리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공정합니까? 안 공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변명이랍시고 가족회사가 선관위의 전통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나 늘어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기관이 가족회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공정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나지는 선거가 우리는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처음 12상 비상계엄을 접했을 때 좀 과도한 조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생겨나는 일들 그리고 대통령의 담화문 그리고 직접 찾아보면서 이 야당의 횡포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12상 비상계엄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사실은 전혀 몰랐을 있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계몽령, 그 계몽령에 저도 계몽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청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정치의 시간을 소비하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 현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현재는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나라가 위토리할 때만 나서던 불교계 그리고 가장 공산당을 혐오하던 탈북민 단체들도 나서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세대는 그 어느 세대보다 인터넷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렇기에 레거시 미디어의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직접 정보를 습득합니다.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불공정을 가장 싫어하며 공정한 결과, 공정한 기회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회와 헌재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손으로 뽑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나설 것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한 거면 지키자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키자! 대한민국! 지키자! 자유민주주의!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은 김윤 나고야 예술대학교 대표님께서 연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에 분들이 다 잘 말씀해 주셔서 저는 짧게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고야 예술대학에서 온 김윤이라고 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혼란스럽죠. 지금 전 세계가 다 혼란스럽죠.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진짜 중국 공산당 때문에 진짜 부정선거도 있고 완전 난리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비디아니 뭐니 R&D니 이런 걸로 다 우리나라 살리겠다고 하는데 이거 다 개뻥이지요. 완전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러시아한테 다 땅 따먹히고 무슨 트럼프한테 무슨 광물 협상 이런 개소리로 다 빼앗기고 있죠. 우리나라를 살릴 분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 한 분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또 체코에서 오늘 원전 수십조짜리 협상 들어왔는데 하필 대통령이 없어서 지금 사인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예전 원전 협상 때 직접 달려가서 사인하신 이런 건데 지금 대통령이 없어서 이런 거 사인도 못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개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참고로 진짜 이게 탄핵이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도망친 곳에는 낙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일본도 오늘 언론통제법이라는 게 통과돼서 4월 1일부터 언론 검열이 시작됩니다. 이민가도 낙원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대한민국 지켜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스탑 더 스틸! 스탑 더 스틸! 스탑 더 스틸! 다음은 경희대 대표 최민훈 님 나오셔서 연사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자유연설로 준비해서 따로 준비되어 있는 연설문은 없지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집회에 참가해주신 여러분들 중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광화문에 나가셨던 어르신분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제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시고 경찰 스피커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고 안국역에서 압사당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나라를 지켜왔던 의지를 받들어서 저희 2030 청년 세대가 이 나라를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지켜주신 나라 저희가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큰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멋있다. 멋있다. 네, 너무 멋있는 연사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오래전부터 모이셔서 이 자리를 지키신 어른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있음을 알고 계신 청년분들이 있기에 다음 세대가 또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이끌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은 제주대 고지훈 대표님께서 연설해 주시겠습니다. 혼자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제주대학교 16학번 고지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너무 많은 청년 연사분들이 민주당이 공산당이라는 걸 잘 밝혀주셔서 저는 더 이상 추가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2030 대표로서 그리고 한 명의 크리스천들로서 지금 정치에 무관심한 2030 대학생 그리고 직장인 크리스천들에게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멋있다. 물론 저도 계몽령을 통해서 계몽되었기 때문에 제가 더 잘났다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아직까지도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정말 용납이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한기쌤 말씀처럼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정말 가장 추악한 인간들에게 지배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정치판은 더럽다, 정치판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 가는 것이라는 그런 좌파들로부터 세뇌를 받고 자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크리스찬이니까 일요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내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느냐, 그냥 나는 죽으면 천국 가면 그만이지 왜 이 나라를 위해서 뭐 관심을 가져야겠느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입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정권을 잡으면 과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찬 여러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저 북한에 계신 우리 국민들 보십시오. 그들 우리 대한민국 가까운 이웃인데 그 북한의 공산 정권 때문에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랑 평화를 해야 되고 북한 정권을 옹호해야 되는 크리스천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예수님이 정치를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정치가가 아니다만 하면서 이 올바른 소리에 외면하는 크리스천들, 예수님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웃, 저 북한 굶어 죽는 동포들 지금 예수님이 보셨다면 무슨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맞습니다. 너는 여기서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고 가정생활하지만 저들은 여전히 굶어 있고 있는데 너는 여전히 관심이 없구나. 그러고도 너가 이웃이냐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관심 없는 대학생 여러분, 대학이 무엇입니까? 대학이 언제부터 취업의 장이 되었습니까? 대학은 원래 진리를 탐구하는 중세시대 수도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정말 이 시간, 이 시국 가운데 이 나라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전 세계가 이런 중국 공산당과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스펙업만 하는
대학생들 정신 차리십시오. 나라가 공산당에 넘어가면 과연 당신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신 차려라! 국부 이승만 대통령은 25살에 한성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타락한 백성 위에 거룩한 정부가 설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이 나라에 관심이 없다면, 정부에 관심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2030 여러분 정신 차립시오. 열성을 다해서 언론과 그리고 유튜브와 여러가지 요새 정보들 접근이 쉬운데 그것들 찾아보시고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깨닫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공산당 민주당을 지지하는 크리스천 여러분, 진짜 성령을 기다리며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각각 우리 민족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예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짜 우리가 정말 저도 한 소심이고 다들 연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 정말 우리가 이 모든 탄핵 정부에 헤쳐나가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부 이승만 대통령께서 유언을 하셨던 말씀 구호로 하겠습니다. 뭉치면 살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건국대학교 대표 이연수 대표님께서 연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올해 24일 된 건국대 2학번 이현수입니다. 멋있다. 감기에 걸려 목소리가 쉬어서 걱정되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에 공산당 깃발이 걸려있는데 두말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협조하지 않는데 그 편을 드는 민주당과 그 주체인 선관위의 말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중립을 지켜야 될 언론이 지들이 판사인 것 마냥 확장되지도 않은 사안 가지고 선동질 하는데 그걸 아직도 믿고 듣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윤통께서 계엄할 때만 해도 그걸 비판하던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어떤 식으로 진행됐습니까? 국민을 단세포 생물로 하는 민주당을 비롯한 반국가 세력의 행태는 소위 철새라고 불리던 저 같은 중도를 여기로 이끌었습니다. 맞습니다. 중도연 일어나라! 탄핵 반대! 탄핵 반대! 탄핵 반대! 탄핵 반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대학생들이 지금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JK님, 마무리 축가를 부탁드렸는데, 제가 연사하고 마무리하게 되면은 JK님이 올라오셔서 축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이진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주실 전국청년연합 시국선언 단체와 이 자리를 빌려주신 대국본 단체와 정광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쳐주시는 여러분들께도
메신저 프로필로 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지지했던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19살이었고 각종 뉴스와 언론이 이야기하는 대로 믿고 자랐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15살 때 제가 노란 리본을 단 것에 대한 어떠한 부끄러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2024년 11월 3일에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님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통해 국가의 질서를 잃으려는 것은 언론과 사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현 정부나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좌파 말갱이 문재인, 이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어렸던 제 실수를 지금 이 자리에서 차지하고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리고 중앙대 학우들과 전국 각지의 대학에서 학문을 탐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대학생들을 대표하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스타터스! 스타터스! 현재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며 그 지도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저희들은 윤석열 대통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비상계엄을 통해 밝히려고 했던 부정선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좌파에 물든 언론에 의해 탄핵이 선동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 각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취임 이후 어려운 경제 상황과 외교 문제 그리고 안보 위기 속에서도 국가를 이끌어왔고 늘 국민의 안정과 안위가 우선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탄핵시키다니 말이나 됩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통령님은 언제나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나라를 위해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비상계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무너진 법치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정당한 정치 행위였을 뿐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는 좌파 빨갱이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불법적인 시도에 불과하며 국가의 안정성을 위협할 뿐입니다. 우리는 학생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그 리더십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탄핵을 주장하는 일부 목소리는 결국 국가의 안보와 경제 그리고 민주주의를 체제를 위협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치적 무리수를 두고 국가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위험한 행동일 뿐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탄핵 속출을 기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불합리하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채 정치적 의도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공정한